네가 외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 관계가 파탄이 난 거고, 그렇게 정이가 있었고 근데 남편이 알게 됐고 모르게 이제 담보 대출을 받고 무기처럼 저한테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인섭 변호사입니다. 저희 시조세의 노트 오늘도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이번 의뢰인께서는 이혼을 원하는 분인데요. 어떤 사연인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조인섭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혼을 원하신다고 사연을 주셨어요. 네네. 혼인하신 지 한 11년 정도 되신 것 같고, 네네. 네, 자녀분 있으신가요? 네, 한 명 한 있습니다. 명이요. 올해 10살이요. 네. 그리고 맞벌이도 하셨던 걸로 제가 전해 들었거든요. 내가 이혼을 원하는 상황인데 남편이 반대하는 건가요? 저도 사실은 아직 아이가 어려서 이렇게 딱 원한다 이거는 아닌데, 네. 제가 궁금한 게 이제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외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좀 틀어진 지가 좀 오래됐어요. 그런가요? 저희한테 그 주신 내용 중에 이제 내가 외도를 했다가 남편이 알게 돼서 지금은 네. 다 끝난 관계시라고. 네네. 그죠? 그게 몇 년 정도 전의 일인가요? 한 3년 정도 됐어요. 3년 정도 전에 정이가 있었고 근데 남편이 알게 됐고. 서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마무리를 지을 때 이 네. 얘기에 대해서는 서로 언급을 하지 말고 어쨌든 노력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애기 아빠가 이제 술을 먹거나 어떤 감정이 조금 격해지게 되면 그 얘기를 이제 꺼내면서 이혼을 먼저 요구할 때도 있고요. 가정에서 이제 욕설이라든지 집안에 있는 물건을 이제 부신다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 이제 포괄하고 이렇게 계속 이제 반복이 돼서,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꺼내게 되면은 결국에는 결론이 항상 그걸로 끝나더라고요. 네가 외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 관계가 파탄이 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너한테는 양육비나 재산 분할을 절대 해줄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남편이 이제 폭언을 하고 물건을 부시고 혹시 증거는 있으실까요? 한 번 이제 그 정도가 이제 좀 심해서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 한번 그런 일이 벌어져서 그때는 한번 경찰을 부른 적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그런 폭언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하면은 제가 이제 녹음을 하고, 네, 사진 같은 거 이렇게 찍어 놓고 있고요. 물건 이제 파낸 사진 이런 거요? 네네. 또 그 다음날이 이렇게 지나고 며칠이 지나면 이제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사과를 해요.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일정 시간이 또 지나고 나면 또 그 다시 또 반복이 계속되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물론 이제 내가 잘못한 부분은 있으세요. 그죠? 내가 이제 외도를 과거에 했던 거는 내가 잘못한 거긴 하지만 남편의 행동도 지금 잘하는 거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이제 욕설하고 폭언하고 또 물건 집어던지고 이런 것도 다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비록 이제 내가 잘못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남편이 지금 그런 행동을 하는 것도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해서요. 내가 이혼을 원하더라도 지금 이혼이 가능한 상황이고, 다만 이제 남편이 그런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증거가 한 번 있는 걸로는 안 되실 것 같고요. 여러 차례 이게 계속 반복이 되어 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혼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책이 이제 과거에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남편도 지금 거의 대등한 상황이고 재산 분할이랑 양육비는 전혀 별개의 문제거든요. 네네. 그래서 재산 분할 받으실 수 있으세요. 게다가 지금 거의 10년간 맞벌이를 해왔다고 하시는데 지금 재산은 그럼 어떤 게 있으세요? 아파트 하나 있고요. 예금 조금 있어요. 아파트는 그러면은 대출 제외하고 어느 정도 남을까요? 한 3억 정도? 3억 정도? 사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도 중간에 이제 애기 아빠가 저 모르게 이제 담보 대출을 받고 마이너스 통장을 이게 쓴 거를 제가 나중에 뒤늦게 알게 됐어요. 얼마를요? 4, 5천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4, 5천을? 그거를 네. 지금 이 이야기는 그 외도 문제 훨씬 전이거든요. 전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고 제가 그거를 알고 나서 이제 그런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또 마이너스 통장에 일이 한 번이 더 있었어요. 그거는 2천만 원 정도. 그래서 제가 1,000만 원을 갚아줬었고 그동안 했었는지 혹시 모르세요? 말로는 생활비라고는 하는데 그거를 알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이제 제가 맞벌이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더 이렇게 사이가 멀어진 이후에는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생활비를 받아서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는 이제 통장 각자 관리하자 대가으로 쓰고 있고 생활비는 나머지 애기 아빠가 버는 거는 대출금하고 그다음에 아이 학원비. 근데 이제 문제가 이게 본인이 어쨌든 아이 학원비라든지 이런 거를 다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너랑 이혼을 하게 되면 난 이것도 전부 다 끊을 거고 네 이름으로 지금 집에서 살고 있으니 네가 다 내라. 그 돈 한마디로 그냥 돈줄을 끊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금 이제 아파트는 4명의로 돼 있나요? 대출도 4명의로 돼 네. 있고 그 대출 뭐 이자 그 원리금이 한 달에 얼마 정도 나가시는데요? 한 달에 한 7, 80 정도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내 급여는 어느 정도 되시는데요? 한 정도 되고 있어요. 남편은 지금 급여가 어느 정도 될까요? 남편은 실수령이고 한 정도? 나보다 많이 버네요. 남편이 벌어서 어느 정도 돈을 이제 저축해놨는지 이런 부분은 이제 재판이든 조정이든 진행하면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전에는 확인은 어렵고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니까 결국은 재판을 하셔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아이에 관한 양육비 이런 부분 사전 처분이라고 하는 걸로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전 처분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금액을 완전히 똑같이 넉넉하게 받는 건 아니긴 하시거든요. 이제 내가 맞벌이는 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비까지는 받지는 못하지만 내가 아이 양육비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는데 이 양육비 산정 기준표 상으로 소송 중에도 뭐 이제 100에서 150 정도까지는 양육비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만약에 현재 상황에서 재판을 진행을 한다면 재판 진행 중에도 아이 양육비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아파트가 4명이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혼하면 이 아파트를 매각해서 나누실 생각이세요? 아니면 어떤 금액을 주고 정산하실 예정이세요? 지금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하면 사실 아이하고 둘이 지내기에는 집이 좀 크기 때문에 옮기시. 저는 그거를 그러면 내가 상대방한테 이제 재산 분할을 줘야 되는 입장이고, 그럼 재판 진행하다가 만약에 중간에 조정이 된다면 아파트를 매각해서 어떻게 나누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네요. 게다가 지금 집은 4명이기 때문에 남편이 재산 분할 뭐 해준다 못 해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양육비 당연히 받아야지 되는 상황이고요. 부모로서의 좀 역할을 잘 하고 나서 가능한 좀 협의 이혼으로 이제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데 네. 아이 아빠는 그 이혼이라는 거를 약간 무기처럼 저한테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생활비에 대해서도 약간 무기처럼. 그런 것까지 이제 다 끊겠다고 이렇게 협박같이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 저로서는 조금 겁이 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남편한테 정기적으로 이제 받는 생활비를 보장받으실 수 있는 거를 원하실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재판을 안 하고 이제 부양료 청구 소송을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요. 부양료 청구 소송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최후의 수단이어서 그래도 지금은 뭐 서로 이제 뭐 싸울 때 이혼 이야기가 오가고 뭐 그렇기는 하더라도 일단 아이를 위해서 가정의 형태는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신 거잖아요. 저희가 부양료 청구 소송이라고 하는 거를 하면 소송이라고 하는 게 얽히게 되면 아이를 위해서라도 유지되는 그 관계조차도 약간 쉽지는 않을 수가 있어서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야 이제 부양료 청구 소송이 있긴 하지만 그거를 진행하시라고 권해드리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만약에 그거를 이제 주지 않거나 뭐 이제 아이한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상대방이 의문을 제기한다거나 하면 그래도 아이한테 들어가는 거니까 자세한 내역을 이렇게 뽑아서 이 정도는 아이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변호사긴 하지만 법적인 그런 수단까지는 거치지 않으시는 게 이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뭐 이혼을 원하시는
원하신다고 하면 뭐 재산분할은 뭐 남편 뜻대로 내가 이제 유책이니까 재산분할 없고 양육비도 없고 이거는 아니에요. 당연히 이제 재산분할 뭐 50%, 네. 그리고 양육비 이제 상대방 급여에 따라서 이제 150만 원 정도 전후 이제 받으실 수 있고, 일단은 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제 알고 계시고, 그래도 아이를 위해서 아이 성년될 때까지는 이거를 유지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좀 더 참고 노력을 해보셔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산분할 못 받는다는 거 전혀 사실이 아니니까요. 아이를 위해서 네, 노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은 들어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번 사연은 본인의 유책으로 재산분할 양육비 못 받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의 사연이었는데요. 유책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양육비 당연히 받으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담 신청을 원하시면 인스타 DM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조인서 변호사 이혼상 속 전문 가족법 1호 변호사 20년 태극권 수령까지 하신 변호사 이런 변호사는 두 번 다신 없을 거야 당신의 든든